안녕하세요. 동물을 위한 행동TV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방송이라 동물보호 시민단체인 동물을 위한 행동의 새로운 비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나이가 어리셔서 예전에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문받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좀 옛날 이야기를 잘 믿기시지 않으시죠?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절이죠. 근데 이런 시대가 87년을 지나면서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되면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불온서적이라고 하는 책들도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모든 게 다 민주화된 거는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단체들은 최근까지도 항상 감시의 대상이 되었었죠. 근데 사실 그 시대에는 동물보호 단체는 없었고요. 이제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이후 동물보호 단체 활동들은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집회를 열면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왔어요. 최대한 10명 정도 나오니까 우리는 정부의 탄압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약간 반정부적인 단체들은 이제 집회를 하면 굉장히 과격해져서 막 경찰이 막 물대포도 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경찰이 막 도와줘요.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걸 잘 말해주는 거죠.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주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15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던 저는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정보 공개 신청이 가능하고 이제 국민신문고라는 걸 통해서 모든 국민들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민원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다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게 돼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뭔가를 막 감추고 우리는 그거를 들춰내야 되는 시대는 아닌 게 된 거예요. 물론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동물복지 측면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나 비전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새는 굉장히 정당도 많이 만들어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도 여러 정당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사실 그 안에서 동물복지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느 정도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이슈, 정말 필요한 것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작은 정당에서 만들고 던진 이슈를 큰 정당에서 받아서 정책이나 법으로 실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이런 곳에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사실 동물복지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어떤 비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관심 정도, 그 다음에 이해관계 조정에서의 조정의 문제가 좀 남은 거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동물 학대하는 걸 그대로 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문제들을 좀 보게 됐냐면 사람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 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환경단체는 환경운동연합도 있고 녹색연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보호단체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굉장히 큰 몇 개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굳이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는 결국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에서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현재는 굉장히 많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현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국회와 행정기관에 정보를 주고 법이나 정책을 만들도록 돕는 것, 이게 현재 가장 필요해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대부분 바뀌는데 사실 동물 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2년간 분위기 파악하면 결국 또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필요하다 얘기를 해도 뭐 그냥 못 알아듣거나 혹은 관심 없거나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주제였는데, 현재 공무원들은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관심도 있고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뭘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알고 있고 현장에서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모으고 현장을 파악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이걸 바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거나 글로 써서 정보를 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거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이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 하에서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체였지만 이제 시민이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역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단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엔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동물을 위한 행동도 그런 조직 중에 하나인 거죠. 돈도 모아야 해요. 활동비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글을 쓸 줄 알아야 해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복지 향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단 없다는 걸 늘 생각하고, 또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논리가 좀 부족하거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거지, 의도적으로 동물을 방치하는 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처음에 동물을 위한 행동은 동물원의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우리의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동물들이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는 날은 굉장히 먼 미래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죠. 굉장히 작은 일부터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동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 중에 가장 악화되어 있고 바꿔야 되는 것들을 의견서를 쓰기 위한 자료 정리, 연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활동가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어떤 정립이 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좀 멋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멋진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동물에 미친 그런 여자들, 동물에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안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안 주는데 우리 말을 누가 듣겠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동물복지하면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동물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하고 이제 영국인데요. 사실 그 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이 된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막 윤리적이고 착해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그래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동물에게도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죠. 물론 경제적으로만 잘 살게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이 막 어디에 투기를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서양의 사상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먼저 발전시키고 그냥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그러면서 동물복지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물복지가 실현되려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선진국이 돼야 돼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돼요. 사실 독일과 영국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규칙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걸 지켜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와 반면에 영미권 국가들은 토론과 합의를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국가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막 의원들이 막 토론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막 신랄하게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요. 어떤 분들은 선진국이 행복의 총량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개인의 행복이.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 구성원들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나라예요. 지켜야 되는 거 굉장히 많고요. 세금도 많이 내거든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죠. 과학기술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경제적인 풍요, 그래서 좋은 산업들을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구성원들끼리 서로 합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선을 만들어 나가려면 개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들에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개개인의 불편한 삶에 대해서 많이 합의를 하시나요? 아직까지 그런 거 많이 못 보죠. 아직까지 공원에 가면 목줄을 안 하거나 배설물 안 치우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가서 이것 좀 이렇게 배설물 안 치우시면 과태료 붙는다 이러면 되게 화내시는 분들 많아요. 규칙은 자기가 안 어겼는데 그거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단속을 잘 못해요. 이게 너무나 민주화된 사회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육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은 거의 다 암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입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토론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이게 토론이 결국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거 굉장히 못해요. 자기 의견을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교육혁명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어떤 것과 또 연관이 되냐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 이 사람들의 문화적인 생활, 관광산업 이런 걸 개발하다 보니까 막 도로도 많이 만들고 뭐 리조트도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야생동물들의 생태를 거의 다 파괴하고, 그러면서 이제 멧돼지 문제가 나타나요. 그럼 이제 멧돼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물으셨는데, 사실은 이거를 회복시키려면 전체 생태계를 다시 복원을 해야 되고, 전체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야 되겠죠. 그럼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현재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지금 딱 5천만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 이제 뭐 이민을 받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되게 쉽지 않아요. 이건 뭐 들어가면 굉장히 끝도 없는 문제니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결국 똑같은 문제죠. 야생동물들이 살아가는 생태는 전혀 복원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가 적은 인구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적은 인구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야생동물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축산업 문제, 과도한 축산업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혀 있어요. 그래서 동물복지는 우리가 동물을 많이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변화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기반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큰 단체를 만들려면 후원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불쌍해요 이렇게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분노를 끌어내면서 이목을 끌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차마 그렇게까지는 이 양심상 잘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에는 작고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그런 역사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 이런 것이 저희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일인데요. 이제 어떤 행정기관에서 담당자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동물 관련해서 뭐 연구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사실은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그런 거 해야지 왜 그런 것도 안 해? 의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하잖아요. 야단치고 난리치면 뭐하나요? 하루아침에 나만큼, 우리만큼 그 사람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서 주면 그것이 이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결국 비전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우리가 한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합의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꾸준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해요.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으시면 저를 죽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만둘 일이 없어요. 이거는 동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는 사실 동물들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동물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